세계의 초등학교 놀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준이부터 놀겠습니다. 노는 거니까 질문은 안 할게요. 질문 놀이입니다. 아니, 네. 이 학교에서 어떤 나라의 학교가 가장 인상 깊었어? 나는, 알제리의 이슬람 학교가 가장 인상 깊었어. 왜냐면은, 이슬람 학교는 토요일, 토요일에 학교를 가고, 금요일이 쉬는 날이기 때문이야. 다 했어? 아니요, 또 있어요. 음, 이스라엘의 학교에는 가면은 무지개 무지개 아치를 지날 수 있는데 어 이 무지 이 무지개 이 무지개가 뜻하는 것이 평화와 조화를 이룬다는 뜻인데 이 이 무지개가 학 우리 학교 앞에 있었다면은 무슨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 나는 약간 무지개 무지개가 학교 앞에 있으니까 신기하고 어떨 때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금방 말했던 그 무지개 그게 어느 나라지?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 그러면 우리 세준이가 얘기했던 것부터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부터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혹시 위치를 알아? 몰라요. 몰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고, 어, 이스라엘 옆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아, 제 친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살았었어요. 그래. 그리고 이집트, 아무나.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 이쪽, 옆쪽으로, 옛날에는 터키라고 부르고 지금 이제 튀르기예라고 부르는 이쪽 유럽.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이쪽에 보면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지. 그래요? 몰라? 네, 몰라요. 어, 바로 이 이스라엘과 이 책에 나왔듯이 이스라엘하고 어디하고 지금 이 학교의 특징이 뭐야? 12쪽, 13쪽. 학교의 특징이요. 이 학교의 특징. 13쪽 보니까. 선생님이 두 분이나 계셔. 왜 선생님이 두 분이야? 어, 한 명은 히브리어로 수업하고 한 명은 아랍어로 수업을 한다. 그 이유는 이 학생들이 이스라엘 학생과 팔레스타인 학생이 섞여 있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란 곳이 이스라엘과 지금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거든. 네, 아, 그래서 요즘에 이스라엘이 계속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계속 그 뉴스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못지않게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 때문에 뉴스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거 못 들어봤어? 네, 못 들었어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이 밑에도 주요 뉴스에서 이스라엘 새로운 인질 교환 방안 타결 가능성 50%, 뭐 여기 미 이스라엘군 주력적 성적 확대 안보리 결의안 해갖고 이게 뉴스가 이렇게 쭉 주요 뉴스 해갖고 뉴스가 여러 건 이렇게 떠 있고 여기도 계속 이제 이스라엘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스라엘 여기고 지금 조금 아까 말했던 곳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어, 텔아비브라고 했지. 이 두 도시의 중간 정도의 요 작은 공동체 마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말한 대로 이 무지개 아치가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야? 평화와 조화를 뜻하기 위해서. 평화를 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여기 지금 가다지구라고 보여? 네, 가다지구 여기 있는 요 가다지구 이쪽이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이제 유대 민족, 유태인 들어봤지? 네. 유태인들이 원래 이제 이쪽 땅에서 살고 있었어. 그러다가 여기가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이제 흩어져 살게 돼. 그리고 그 사이에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살던 사람들은 아 이슬람을 믿는 음? 사람들이 주로 이쪽에 살게 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러다가 다시 이 사람들이 뭐 한 거야? 이 유태민족 이스라엘 여기 이 땅에 다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세준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 여기 옛날에 우리 땅이었어. 우리 집이었어. 그러니까 나 여기서 살 거야. 라고 말하면 세준이 뭐라고 그럴 거야? 나도 이 집을 돈 주고 샀어? 그런데도 그런데 그 못 내놔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네. 그 사람은 아니야. 이거 원래 내 땅이었어. 내 거였어. 나가! 이러면서 이제 둘이 서로 뭐해? 싸워요? 싸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더 싸움을 잘해가지고 요 가자지구 이쪽으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넣어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거야.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또 화가 나갖고 여기를 더 뭐 하고 있는 거야? 더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지금 주로 이제 이슬람을 믿고 이쪽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사렛 보여? 나사렛? 네, 유대 나사렛 보여? 네. 요 나사렛 하면 혹시 생각나는 거 없어? 음, 나사렛. 이 없는데요? 나사렛에서 바로 예수가 탄생해. 아, 예수가 그래요? 탄생한. 그랬어요? 예수도 유태인이야, 원래. 예수가 탄생을 했고, 이 예수가 이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면서 결국 이 예수가 여기 어디?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게 되는 그 부분이 요 예루살렘이에요. 아, 그래서 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유태교와 그다음에 이슬람을 믿는 팔레스타인 민족과 유대 민족이 서로 충돌하는, 서로 싸우는 그런 곳이 바로 요곳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에 유명한 강이 있어. 요 강이 이름이 뭐래? 하해? 사해 들어봤어? 죽을 쏴예요? 죽을 사야. 그 사해가 아, 소금 거기에 생물이나 그런 것도 없나? 어? 물고기나 그런 게 없어서 거의 못 사해라고요. 살아. 그 이유가 소금물이 너무 진해가지고 네. 염분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요 사해에 가면 그런 거 봤는데 바다 여기에 누워가지고 사람들이 책 보는 거, 아, 물 위에 누워서 책 보는 거 못 봤어 그런 사진? 네, 봤어요. 꼭 눕지 않으면은 약간 뭐 된다고 했는데 약간. 물에 둥둥 떠. 그러고, 그 이 소금기가 강해가지고 물에 그냥 둥둥 떠 누워 있어도. 그래서 이제 책을 볼 수 있는 그 사해에 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스라엘인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상황이 선생님이 조금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 이 학교는 특이하게도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학생들이 함께 와서 공부를 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용하는 언어가 뭐라고? 히브리어. 히브리어. 그래서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말로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반면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랍어를 사용해. 아랍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가지 언어로 함께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화를 상징하는 그래서 이제 이 무지개가 바로 평화, 조화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18쪽에 보니까 노함은 뭐해? 금요일을 가장 좋아한다고 그랬지.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쪽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우리는 보통 원래 그 쉬는 날이 언제? 학교 안 가는 날이 지금은 일요일, 어? 토일,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이틀 우리가 학교를 안 가잖아. 주 5일째 하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주 5일째가 아니라 6일 동안 학교 갔어. 일요일만 안 가지 않았어요? 일요일만 안 갔어. 그 우리는 지금 일요일 날이 주로 이제 휴일이고 토요일 날까지는 학교나 회사를 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 그 뭐야? 우리는 한 주의 시작이 무슨 요일이야? 월요일. 그 월요일을 우리는 한 주의 시작으로 봐. 그런데 잠깐만. 이거 안 되네.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야. 그 사실은 요 일요일 날이 휴일. 물론 요즘에 토요일 날도 휴일이지만 아 그리고 재준이가 교회 다닌다고 그랬나? 저요? 아니요? 아닌가? 그래서 저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려. 우리는. 그런데 요 이스라엘 같은 유대인들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유대민족 여기서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야. 그래서 무슨 요일 날? 토요일 날이 쉬는 날이에요. 그 토요일 날 보고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그래. 안식일. 뭐라 한다고? 안식일. 안식일이야. 안식일이란 말 들어봤어? 아니요? 자, 이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모두가 다 같이 누굴 믿어? 혹시 알아? 예수님?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안 믿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는 그냥 아까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해, 사람. 근데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하나님과 예수가 같다고 생각해. 그러면 기독교 이스라엘이 같이 신이라고 인정하는 건 누구? 하느님? 하나님. 하나님만 이스라엘은 신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예수는 그냥 그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사람이라고. 근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고 생각을 해. 기독교에서는. 그런 점이 좀 다른데 그래서 토요일 날이 안식이라는데 그 이유가 성경에서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다고 믿는지 혹시 알아? 아니요, 몰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뭐 땅과 하늘이 갈라져라 그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들고 며칠째? 7일째 쉬었어. 쉬었다. 그래서 이 7일째 쉬었기 때문에 이 7일, 이것도 일, 월, 화, 수, 목, 금이니까 마지막 토요일, 이 토요일이 안식한다라는 게 쉰다는 뜻이야. 토요일 날 쉬었기 때문에 이 토요일 날 쉬고 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이해가? 네. 반면에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는 토요일 날 쉬지 않고 언제 쉰다고? 일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예배를 들어. 그러면 왜 그러느냐? 교회에서는 아까 누굴 중요시 여긴다고 그랬어? 하나님, 하나님하고 또 예수, 응? 예수님을 중요시 여겨. 근데 그 예수님이 금요일 날 잡혀가지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 그리고 사흘이면 며칠이야? 3일, 3일. 사흘 만에 부활했어. 그 금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부활했어. 일요일 날. 그래서 이 예수의 부활을 기념해 가지고 언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려. 기독교는. 근데 유태인들은 언제 예배를 드린다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야.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일요일 전에 토요일 날이 한 4교시까지만 하고 학교도 일찍 끝나고 좋았어. 여기 이 학교 애들은 금요일이 가장 좋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토요일 날 쉬는 날 전날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좋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쌤이 왜 이걸 열심히 설명했는지 알겠어? 네. 자, 그런데 여기에다 하나 더, 어, 뭐야, 세준이가, 그 다음에 또 아까 흥미로운 나라가 어디라고 했어? 저요? 응. 저, 어디지? 네가 어디라고 그랬어? 저 이슬람 학교요. 어, 알제리. 어느 나라? 알제리예요. 알제리.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 알제리가 바로 그 옆에 있어. 뭐 바로 옆은 아니지만 여기 알제리 보여? 네. 북부 아프리카. 아프리카 북부에 알제리가 있어, 알제리가. 근데 이 알제리가 다 여기 모로코, 알제리, 리비아, 이집트, 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이런 네. 나라들, 레바논 이런 나라들이 아랍 국가라고 그래. 아랍 국가. 이걸 아랍 연맹이라고 그러는데 아랍 사람들. 여기 여기 보이는 모리타니, 서사하라,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수단, 요르단, 예멘, 뭐 오만, 이라크 이런 나라, 레바논, 시리아, 팔레스타인, 아까 그 여기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이런 나라들이 다 아랍 연맹 국가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개국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아랍어를 사용하고 아랍 민족이고 그리고 이슬람을 다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지도에 이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랍 연맹 그 중에 이제 하나 알제리라는 나라가 있는데 자, 쌤 지금 이걸 왜 설명하냐면 아까 우리가 마저 이어서 얘기를 하면 기독교는 일요일 예배 드린다고 그랬어. 이스라엘은 토요일 예배 드린다고 그랬어. 네. 그런데 어디는 이슬람, 아랍 국가는 언제 쉰다고? 금요일. 아니, 어, 금요일 날 쉬어. 일, 월, 화, 수, 목, 금, 토부터 써야 돼. 토일, 월, 화, 수, 목, 금이야. 쉽게 말하면. 금요일 날이, 쉬는 날. 그리고 이날 뭐 한다고? 금요일 날이 쉬는 날. 이렇게, 뭐마다? 나라마다 뭐가 다르다고? 종교마다 나라마다 요 쉬는 날이 서로 다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한 주가 시작되는 그런 또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슬람, 아랍권 국가들은 또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때? 알고 있었어? 아니요, 몰랐어요. 쌤도 잘 몰랐어. 그래서 요 알제리란 나라의 특징이 바로 그런 특징이 있었고 또 31쪽 보겠습니다. 또 알제리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우리나라는 과거에 어디의 식민지였어? 일본. 일본의 식민지였어. 근데 요 알제리는 과거에 어떻다는 거야? 어느 나라의 식민? 오라? 어? 응, 모르겠어. 32쪽 보니까 32쪽 보니까 프랑스? 프랑스의 식민지였어. 사실은 이북그 아프리카 쪽이 프랑스의 식민지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요 알제리도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4 쪽에 알제리에서는 세 개의 언어를 배운다고 그러는데 어떤 언어를 배운대? 베르베르어, 프랑스어. 왜 베르베르어를 배워? 알제리 국민의 일부인 베르베르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 베르베르인이라고 그러니까 민족 중에 베르베르 민족이 있는 거야. 베르베르인. 아, 그래서 이 베르베르인 같은 경우가 주로 아프리카 그 사막에서 주로 생활하는 민족, 뭐 베르베르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사람들, 주로 이제 유목이 뭔지 알아? 어, 잘은 몰라요. 유목이 요렇게 양이나 이런 떼를 치는 건데, 양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양들이 뭐 먹고 살아? 꿀. 풀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이 양떼들을 몰고 다니면서 풀을 먹여 살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사를 짓자고 농사를 지려면 한 곳에 머물러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 네. 근데 이런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뭐 하면서 옮겨 다니면서 생활하는 그러한 베두인족 또는 이제 우리가 베르베르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베르베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거주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베르베르인 같은 경우가 아랍어를 쓰지 않고 베르베르어를 따로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요 베르베르인이라고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 그래서 베르베르인은 야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아주 이렇게 그 전쟁 같은 걸 잘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르베르인. 그 다음에 프랑스 식민지였었기 때문에 프랑스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아직까지도 이제 프랑스 영향을 많이 그 프랑스어를 많이 배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도 모르는데 아랍어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보여? 저 본 적 있어요. 막, 그 수학 문제에서, 어, 막, 아랍어를 막, 몇인지 막 써준 다음에, 어. 그런 다음에 막 문제 풀라고 한 적 있었어요. 그래? 네, 어, 요게 이제 아랍어여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랍어가 너무나 낯선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아랍어 같은 경우는 28개의 문자로 되어 있고 우리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렇게 왼쪽에서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있잖아. 네. 근데 아랍어는 왼쪽에서 오른쪽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본다는 거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어, 오,
그 점이 또 이제 우리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랍어의 어떤 또 그런 특징인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이 아까 아랍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슬람을 믿고 이슬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것처럼 이슬람 사람들은 꾸란, 꾸란이라는 경전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랍어로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아랍어를 또 이렇게 잘 알아야지만이 될 수 있는 그 책을 또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슬람 사람들은 아랍어 배우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학교를 함께 봤고, 자, 또 보면 흥미있는 그런 부분들 제일 그 부러운 학교, 가고 싶은 학교는 혹시 있었어? 세준이가 여기 여러 학교들 중에서 가고 싶은 데 있었어요. 어디? 그, 잠시만요. 제가요, 이름을 기억을 못 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놀이가 뭔지는 알거든요. 무슨 놀이? 부메랑 날리는 거. 부메랑 날리는 거? 그럼 호주 네? 쪽이야? 네? 호주, 뉴질랜드 쪽이야?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오스트레일리아 부메랑 날리면 82쪽에 볼까? 거긴가? 맞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82쪽. 부메랑 네네네. 날리는 건 89쪽에 나왔고. 왜냐하면 제가 전에 음. 부메랑을 날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부메랑 날리고 싶어서 이 학교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한 번 날렸었는데, 한 번 날렸었는데, 어. 이렇게 딱 날리니까 계속 쭉 앞으로만 가고, 뒤로는 음. 다시 안 되돌아오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뭐, 유튜브에 음. 부메랑 잘 던지는 법을 찾다가, 음. 종이접기로 하는 뭐 그런 거를 찾은 거예요. 그 음. 부메랑 종이접기. 음. 그래가지고, 어, 그걸로 부메랑을 접어봤더니, 오히려 더 안 날아갔어요, 아예. 어. 그래서 거기 가서 부메랑을 좀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군. 알겠습니다. 자, 이 학교는 어디에 있어?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우리 보통 오스트레일리아를 뭐라고 불러? 우리는 한자로 두 글자로 아하, 호주. 아, 호주라고 부르잖아. 네. 오스트레일리아야. 근데 이 오스트레일리아가 지금은 주로 이제 백인들이 많이 살아. 이 오스트레일리아가 혹시 어디 나라의 식민지였는지 알아? 오스트레일리아요? 어? 어디? 몰라요. 영국. 이 영국? 오스트레일리아가 영국의 식민지였어, 과거에. 그래서 영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영국의 감옥에다 가두지 않고 이 오스트레일리아까지 보내버린 거야. 사람들을. 그래서 여기가 영국인데 영국 여기서부터 삥 돌아서 여기까지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이렇게 왔던 부분인데 이 오스트레일리아도 처음에 원래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있었어. 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우리 어버리진. 혹시 호주에서 보물찾기라는 책 봤어? 본 적 있어? 아니요. 없어. 거기 보면 어쨌든 어버리진이 나오는데 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 어버리진들이 거기에 살았었고, 근데 이제 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그 어버리진들을 그 영국 사람들이 많이 뭐 이렇게 학살했다고 해야 되나, 백인들이. 그래갖고 어버리진들이 사실은 지금은 많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적도야, 적도. 그래서 이해를 우리가 북반구라고 부르고 여기는 뭐라고 부르고 남반구라고. 난방, 그래서 계절이 우리와는 정 반대야. 달,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겨울에서 봄 되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어디? 여기는 여름, 여름에서 가을. 가을.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야 지금. 우리는 겨울에서 봄 될 때인데. 그런 점에서 이제 오스트레일리아가 우리하고는 이제 계절은 반대인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학교는 특별한 과목이 하나 있대. 86쪽에. 이재리도. 어? 86쪽. 이재리. 무슨 시간? 86쪽. 네. 아, 그 원주민의 문화? 원주민의 문화라는 과목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뭘 배워? 원주민의 문화에 대한 거. 그냥 그 내용이 뭐냐고, 뭘 배우냐고, 그 시간에. 조상들의 언어와 역사, 전통, 춤, 음악, 미술, 요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어버리진, 이게 그 어버리진들이야. 요 사람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어버리진들. 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람 옛날에 전통 문화였다는 거야. 전통 문화. 어? 호주 원주민들. 전통 문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건 이렇게 살고 있는 호주 원주민들. 근데 요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에 이제 백인들이 들어와서 백인 문화가 이제 퍼져나간 거지. 그런데 이런 그 사람들의 전통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이 원주민 아이들에게 원주민들의 역사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준이가 보기에는 이러한 수업이 필요하다. 아니다. 이제 그 호주라는 또 새로운 나라이니 빨리 이제 뭐야? 백인 문화, 새로운 문화를 찾아가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옛날 문화는 차라리 있는 게 낫다, 빨리. 어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보존해야 돼. 이유는? 왜냐면은 제가 하와이에 가서 음, 하와이 원주민들을 봤었거든요. 음,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한국 가이드가 음, 그, 어, 그 하와이의 음, 그러고 뭐 하와이의 특징, 그러고 하와이의 원주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줬었는데 음, 그게 엄청 신기해서 음, 어, 그 다른 나라 다른 나라 오스트레일리아의 문화도 계속 보존되어 있으면은 음. 나중에는 오히려 더 오히려 더 재미있고 그런 그렇고 신기한 문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맞습니다. 세준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보존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준이가 그 흥미했었던 이 부메랑도 사실은 호주 원주민, 어버리진들이 사냥할 때 쓰던 그러한 도구였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들이 레저, 스포츠, 놀이 뭐 이런 걸 더 많이 쓰지만 예전에는 어떤 그 사냥이었던 그런 방법들 또는 적과의 전쟁이었던 그런 방법으로서 요 부메랑들이 많이 사용되었던 것도 볼 수가 있고, 그 부메랑이 그래서 이 문양 같은 것들이 바로 그 어버리진들의 어떤 그런 문양들 이런 것들을 또 사용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라는 학교의 어떤 그런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어,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86쪽 어떤 문화가 있대 이 학교는 아래 보니까 스모크 타임. 스모커 타임이 뭐 하는 시간이야? 뭐 하는 때야? 간단한 간식을 먹는 시간? 음, 그래서 간단한 간식을 먹고 쉬는 시간. 그래서 이때 이제 뭐야? 어, 럭비도 하고, 어, 그렇게 노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때? 이런 스모커 타임이 있는 게? 응. 신기하고 음, 한국에서도 가끔씩 해봤으면 좋겠어. 음.
근데 대신 스모커 타임이 있다 보니까 대신 80일 쪽에 보니까 점심시간 어떻다는 거야? 짧아서. 점심시간은 아주 짧아서 주로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점심시간이 보통 뭐 얼마 몇 시간 얼마 정도 줘? 세준아 너네 학교 점심시간이? 저희요 40분이요. 40분, 아니 30분, 30분. 30분? 왜 이렇게 짧아? 아니 1학기는 음. 순서가 6학년, 5학년, 4학년이고 2학기 때는 4학년, 5학년, 6학년 순이거든요. 아, 6학년이 12시 10분에 먹고 5학년이 12시 20분에 먹고 4학년 제가 4학년이잖아요. 근데 4학년이 12시 30분에 먹거든요. 음. 12시 30분부터 1시까지인데 어 그리고 그렇게 1시에 바로 또 수업 시작해? 네, 헐, 12시 반까지 수업했었고? 네, 그러면 급식 먹고 뭐 거의 저기 할 수가 없겠네? 쉬는 시간이 없겠네? 네. 그렇구나. 근데 보통 다른 데는 점심시간을 보통 1시간 정도 갖거든. 그래서 급식 먹고 난 다음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어, 좀 쉬는 경우가 있는데, 너네는 쉬는 시간이 없겠네. 아니 아, 그럼 제 친구 너네도 그럼 중간 놀이 시간 같은 거 없어? 10시 몇 분 정도에? 중간에 한 가 30분씩? 있어요. 중간놀이 아, 중간놀이 20분 있어요. 20분.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이 학교의 스모커 타임이네. 근데 차이는 뭐야? 중간놀이 때는 노는데 스모크 타임 때는 간식을 먹. 이 학교는 뭘 먹을 수 있는데 간식 먹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중간 놀이 시간에 그냥 놀 뿐이지 뭐 간식을 따로 챙겨서 먹거나 이런 것들 없지.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어떤 학교는 대부분 학교는 사실은 중간 놀이 시간이 없고 그냥 수업 그 40분 하고 10분 쉬고 40분 하고 10분 쉬고 그렇게 4교시까지 한 다음에 점심시간 1시간 갖고 그다음에 5교시 하고 뭐 이렇게 되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렇게 어, 스모커 타임이라던가 중간 놀이 시간을 갖고 점심시간을 짧게 갖는 게 좋은지 아니면 중간 놀이 시간 없이 점심시간을 그냥 길게 갖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제 장단점이 있겠지. 만약 세준이가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면 어떻게 운영할 것 같아, 학교를? 점심시간을 당연히 길게 해야. 점심시간 당연히 길게 한다. 현재 학교의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면 세준이는 별로 찬성하지 않겠네? 네. 그렇군. 자, 선생님은, 세준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요, 어디야, 핀란드 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줄 알았거든? 73쪽? 자, 핀란드 학교의 특징이 뭐라는 거야? 74쪽. 교실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 어? 교실에 신발을 벗어요. 교실에 신발을 벗어. 너네 학교는 안 벗어? 안 벗는데요? 너네 이제 실내 학교에 신발 신고 들어가? 실내화 신죠. 실내화 신지.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지. 얘네는 양말 신잖아요. 여기 그림을 그렇게 있는데 실내에서 실내화도 신어. 양말 신고 다녀도 되고 실내화 신어도 되고. 근데 이게 왜 이게 특이한 일이라고 하는지 혹시 알아? 우리한테는 이게 특이한 일이야, 특이하지 않은 일이야. 교실에서 그렇게 실내화 신는 게 특별한 우리한테는 특별한 일이야, 안 특별한 일이야? 안 특별한 일. 안 특별한 일이야. 우리는 집에 방에 들어갈 때 신발 벗어 안 벗어? 집에 들어갈 때 신발 벗어 안 벗어? 벗어요. 당연히 벗잖아, 우리는. 그런데 서양 나라들 중에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안 벗는 나라도 많다는 얘기야. 신발 신고 다니는 나라들도 많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교실 들어가는데 신발을 벗는 게 아주 뭐한 일이야? 서양 나라들에서는 그것들이 좀 신기한 어떤 그런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74쪽에 보니까 특징, 이 학교의 특징.
7살 때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우리는 8살 때, 어? 8살 때 입학한다. 8살 때, 그, 야, 우리나라 나이, 우리나라 나이 8살이지. 지금은 만 나이로 하면 우리도 7살에 학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 그거는 만 나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만 나이로 쓰잖아, 이제는. 아이, 그래도요. 뭐, 지금 그래도. 말하는 게, 얘들도 지금 말, 지금, 그,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얘들도 8살이야. 또, 특징.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음, 얘네, 이 책이 만들어진 지 몇 년이 지났을 음,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은, 그때는, 그때 나이로 하면은 7살이 맞죠? 그래, 그래, 그래. 맞습니다. 태준이 말이. 자, 네. 74쪽에 이 학교의 특징. 핀란드 학교의 특징이 뭐래? 13살이 되면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야? 정해진 과목 말고 자기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는 언제 선택할 수 있어?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 아, 우리나라는 대학교에 가야 이제 학생들이 선택했었는데, 이제 세준이가 고등학교 갈 때 되면 선택 과목이 생겨가지고 몇몇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걸로 바뀌고 있는 중이야, 지금 현재. 자, 또 이 학교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이 뭐래? 학생들 간의 경쟁을 없애고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것. 어, 경쟁이 없다라는 것들. 어? 그래서 여기 핀란드 같은 경우에 72쪽 제일 제목이 아예 뭐야?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핀란드 72쪽 학교. 제목, 72쪽의 제목, 엘리아스. 제목 위에. 그건 애 이름이고.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핀란드 학교. 72쪽에 제목 말이야, 제목. 72쪽 시험이 없이 분의 행복해. 제목. 어? 시험 없, 시험이 없어 행복해요. 시험이 없어 행복해요라고 하면서 바로 학생들 간의 경쟁을 없애고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74쪽에. 정답이 있는 문제보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써야 하는 문제를 낸다. 어,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핀란드 학생들은 12살까지 뭐, 성적표를 받지 않는다. 성적표를 받지 못하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학교마다 공부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나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특별 수업을 해주는 선생님이 따로 있어요. 담임쌤 말고,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특별 수업을 해주는 쌤이 따로 계시고. 그래서 이 학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걸 뭐래?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야. 이게 이제 핀란드 교육의 특징이라고 지금 이 책에 설명되고 있는데, 세준이가 보기 어때?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비슷해? 아니면 좀 다른 점이 있어? 다른 점이 많아요. 어떤 점이 달라? 시험이 없는 거요. 근데 시험 없지 않아? 우리나라도? 있는데요, 뭐 진단평가나 음. 뭐 근데 수학, 뭐 단원평가는 시험이 있죠. 없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 세준아, 근데 시험 없는 그거는 게 좋다고. 시험 뭐라고? 없어도, 어? 시험 없어도 어, 학교 생활을 보고 알 수 있지 않아요? 어, 그렇지. 시험이 없어도 담임쌤들이 수업 시간에 애들이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지. 그래서 그래 그럼, 어,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의 실력을 알았으니까, 음, 그 그 사람이 뭐, 더 필요한 게 있으면은, 음, 그 사람한테 뭐, 그 시간대 질문을 많이 한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그런데 시험이 있으면 뭐가 문제인데?
시험이 있으면은 시험을 잘 못하는 학생들 오히려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을 수도 있잖아. 아, 그런 문제가 있어. 또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우리나라는 보는 이유는 뭐야? 학생의 성적을 보기 위해. 학생의 성적을 보기 위해서 뭐 하려고? 왜 성적을 보는 거야? 왜 성적을 보는 것 같아?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실력이 보려고. 얼마인지를 왜 알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야지 아, 그거에 적절한 아,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세준이가 시험 안 봐도 다 알 수 있지 않냐? 어? 그리고 적절하게 해줄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세준이가 말한 거에 따르면 시험은 필요 없네? 네. 근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네, 지금. 세준이가 보기에는. 그런 거야? 쓸데없는 짓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너 지금 세준이가 성적을 아니, 그냥 내서, 쓸데없는 짓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살짝 좀 그래요. 그럼 쓸데 있는 점이 뭐냐고, 세준아. 네가 봤을 때. 쓸데있는 점, 쓸모 있는 점이 뭐야? 시험이 쓸모 있는 점이. 복습할 수 있다? 시험을 봐야 복습을 해? 그건 아니, 무슨, 꼭 그런 건 아닌데, 어, 복습을 안 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 시험을 보려면은 꼭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어. 네. 어, 그러면 시험을 봐도 되겠네. 아니, 근데, 아, 어, 그, 복습을 안 하면은, 음, 약간, 제가, 회장이거든요. 음, 제가 공약을 냈었는데, 음, 약간 일기랑 독서록을 해오면은 음,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준다고 했거든요. 어, 그래서 스티커 5개를 모으면은 음, 일기 면제권을 준다고 했어요. 어, 그러면은 애들도 오히려 그 숙제를 더 하려고 음, 노력을 하니까 그러면은 어쩌다 보면은 그 공약을 꼭 일기 독서록 말고도 다른 걸로도 하면은 그 친구들이 복습도 해. 일기면제권을 받고 싶어가지고 복습도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다른 방법도 있다. 시험을 안 음, 보고도. 네. 그렇지. 근데 그런 점에서 과연 시험을 보는 게 더 바람직한 건가?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자신감을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오히려 세준이의 주장에 따르면 시험 보면 놀림당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공부에 흥미나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문제점도 있겠네. 자, 그렇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고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78쪽에 또 이 학교의 특징, 핀란드. 오전이면은 수업이 끝난다. 12시 30분 수업이 학교 수업이 끝나. 그치? 보통 세준이는 학교가 몇 시에 끝나? 저요, 1시 50분. 1시 50분 정도 끝나는데, 1시 여기는 그치가. 40분요. 아, 그런데 앞으로는 초등학교 끝나는 시간을 한 4시나 5시로 늦추자는 주장도 있거든? 진짜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보통 갔다가 늦게 오잖아. 4시나 네. 5시면. 그런 것처럼 그 네. 초등학교도 아예 좀 늦게 줘라. 그래야 이제 엄마 아빠가 다 그 맞벌이 다 일하는 경우에 아이들이 집에 일찍 오면 아이들 혼자 있어야 되고 그러면 돌보기 힘드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가 학교 그 아이들이 늦게 오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니죠. 왜냐하면 오히려 학생들이 어, 학교, 원래 학교 끝나는 시간이 뭐 1시였다고 쳐요. 그런데 갑자기 4시에서 5시로 늘어나면은, 어, 갑, 제가, 약간 이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뭐 어떤 영어 학원을 갔었거든요. 음. 그 학원은, 그냥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온 시간부터 2시간을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 그런데, 제가 영어에 조금 많이 약하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어, 저는 가끔, 어떨 때는 뭐,
2시간 반씩 할 때도 있어요. 어, 근데 지금은 그 학원을 끊긴 했는데, 음, 거기에서, 막, 제가 오던 시간에서 2시간이 지나면은, 아, 원래 이때 끝나는 건데 하면서 막, 기분이 안 좋고 오히려 막 스트레스를 받던 적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막, 애들이 막 1시가 되면은, 아, 원래 이때 끝나는 건데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음, 어, 학교를 학교보다는 학원을 더 중요시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 근데 반대로 그 학원 안 가게 돼서 좋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 4시, 5시 끝나면 학원 안 다니니까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음, 학교에서 밥을 많이 먹는 친구들도 있는데, 음. 저는 하루에 4끼를 먹거든요. 그런데, 3시에 중간에 한 번 먹어요. 아, 그런데 학교가 4시부터 5시까지 하면은, 아, 3시에 원래 먹어야 되는데, 아, 너무 배고플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렇겠네. 자, 78쪽에 보면 또 다른 특징. 어, 12시 30분이면 끝난다? 그거 네가 얘기했잖아, 그거. 그런데 뭐 그게 또 다른 특징이야. 그 윗부분에 보면 또 다른 특징 뭐? 학교 안에, 학교 안 화실에서 그린다? 뭐, 그러니까 그 방과후 활동하겠다는 거지. 근데 그거 말고 제 윗부분, 78쪽에. 오전 8시에 시작을 한다. 또, 45분을 수업하고 30분을 쉰 다음에 45분을 수업해요. 쉬는 시간이 30분이라는 거야. 부럽다. 부러워? 근데 그 대신 8시에 수업 시작하는데, 너네는 수업 시작 몇 시에? 저 8시 50분이요. 그러면 50분 일찍 가고 대신 쉬는 시간은 30분 할 거야? 네. 어, 또 쉬는 시간의 특징이 또 뭐야? 그거 읽어보니까. 쉬는 시간이 되면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밖으로 나가요. 헐. 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건 살짝 조금 미친 것 같은데요. 뭐라고? 이건 조금 미친 것 같은데요. 왜? 아니, 제가 전에 비가 왔을 때 축구를 한 응, 적도 있고, 눈이 응, 왔을 때도 축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응, 비가 그때 막 엄청 내렸을 때였어요. 응, 그래가지고 옷이 다 젖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약간 학교에 들어갔을 때 응, 엄청 찝찝하고 교실이랑 복도에 물이 응, 조금 고여 있었거든요. 응, 그래가지고 어 약간 비 올 때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눈 올 때는 응, 약간 슬라이딩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응, 근데 슬라이딩을 하다 보면은 발을 삐끗해가지고 다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응, 아니, 근데, 그냥 날씨가 쨍쨍해도, 다칠 때도 있는데, 그 얼음판에서 다치면은 응, 더 심하게 다치니까, 응. 그,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이들이 밖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할까? 노는 게 더 중요시 여기겠죠. 아? 노는 걸 더 중요시 여기겠죠. 그렇지. 노는 걸 더 중요시 여기고, 또, 선생님이 잘 보는 이 북유럽 국가들 중에는 비가 와도 웬만한 비는 그냥 다 맞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비 오는 걸 별로, 비나 눈 맞는 거를 우리는 비나 눈을 안 맞잖아. 네, 날씨 안 좋으면 바깥 활동 안 하잖아. 근데 그런 네, 나라는 또 그런 날씨와 관계없이 바깥 활동하는 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 우산도 거의 안 쓴다는 거야. 네, 비가 많이 안 올 때는. 그렇게 이제 그 각 나라들마다 이렇게 문화가 서로 많이 또 이렇게 다른 것들을 볼 수 있고, 어쨌든 신체 활동,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친구들이, 학원에 다니고 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만 그 게임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깥 실제 활동을 많이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학교 선생님들 중에도 안전사고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아,
쉬는 시간에 바깥에 나가 노는 걸 못하게 하는 경우가, 그럼 교실에서 조용히 앉아서 있어라, 화장실만 다녀와라, 그런 학교도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 세준이. 근데 저희 쌤은 저희 학 저희 교실이 음, 뭐 그쪽인가? 뭐 그쪽에 있어서 음, 햇빛을 많이 못 봤는데요. 음, 그래가지고 햇빛에서 영양분을 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햇빛에서도 햇빛에서 꼭 햇빛에서만 나오는 영양분도 있으니까 음, 어, 쉬는 시간에는 그냥 안에서 놀더라도 중간놀이 시간에는 꼭 밖에 나가서 놀라고 하셔요. 그렇지. 다행히 선생님이 이제 또 그런 철학을 갖고 계셔서 아이들의 건강, 뭐 이런 신체 활동 이런 걸 또 이렇게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선생님이시네. 반 친구들을 잘 만났다고 생각하겠네. 자, 서로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환영해줘, 세준아. 네? 일찍 들어왔네, 일찍 들어왔어. 자, 그 다음에 저기 보겠습니다. 인도 인도. 인도 몇 쪽이에요? 108쪽. 108이요? 음, 네. 인도는 어딘지 알아? 인도요? 음, 알기는 아는데 어딘지는 몰라요. 와. 그래? 인도가 상당히 인구가 많은 큰 나라지. 그래서 보통 이제 인도가 인구 보통 중국 제일 이겼지 많은 않아요? 나라가 어디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 인구 많은 나라, 큰 나라 어디? 그 중, 어, 인도가 중국 이겼지 않아요, 이번에? 근데 이제 인도가 중국을 추월해서 더 이제 인구 대국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인도가 아주 이제 넓은 그런 나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도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인도가 요즘에 이제 경제가 많이 과거에 비해서 발달해 가고 있지만, 아예 또 이제 인구가 많다 보니까 또 이제 인도 안에서도 이제 지역에 따라서 그런 빈부격차, 잘 살고 못 살고의 그런 차이가 많이 나는데, 110조. 에 보면 원래는 의무교육, 의무교육이 뭐야? 자신이 해야 할, 자신이 학생들에게 해줘야 할 의무? 음. 그래서 어린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게 의무라는 거야. 결국은 학교 안 보내면 처벌받는다는 거야. 근데도 현실은 어떻다는 거야? 110쪽에 보니까. 안 보내는, 음. 학교에 안 가는 애들이 6천만 명이 있다? 6천만 못 가.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못 다닌다는 거야. 이유는 가난해서. 가난해서 그렇다는 거야.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 여기 밑에 쭉 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립학교는 어, 학비가 꽤 비싸가지고 가정 형편이 좋은 아이들만 다닐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공립학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를 혹시 알아? 공립학교는 몰라요. 나라에서 된 거야. 나라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게 공립학교야. 반면에 사립학교는 그 학원처럼 학생들이 뭐해? 학교에다가 교육비를 내. 그 교육비를 바탕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게 사립학교예요. 아,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110쪽 밑에 뭐라고 돼 있어?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사에 관심을 가져요. 110쪽 밑에, 제일 밑에, 110쪽. 예전에는 에크람도 공립학교에 다녔는데 공립학교 선생님의 월급이 너무 적어서 선생님들이 곧, 곧잘 결근을 하시는 바람에
자습하는 날이 더 많았어요.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나라가 돈이 없다 보니까 공무원인 선생님들한테 월급을 제대로 못 주는 거야. 월급을 아주 적게 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 월급만 받아갖고는 생활하기 힘드니까 막 다른 일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학교 일에 전념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학교 선생님들의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힘들었던 그런 적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점차 학교 선생님들의 월급을 높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에요. 국민의 세금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생각해, 세준이는? 선생님들의 월급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생각해? 아니면 굳이 월급을 그렇게 많이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해? 많이 줘야 돼. 왜? 그러려면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선생님들도 월급을 많이 줄 거 아니야. 가르쳐 줬잖아요, 어, 저희를. 어. 그러니까 그만큼 보답이 있어야죠. 음.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얼굴 많이 줘야 된다고 정하는 사람들은 그래야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 있고 또 그래야 실력 있는 사람들이 월급을 많이 주니까 선생님을 하려고 할 거다. 좋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래야 이제 아이들을 더 잘 가르쳐서 결국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그렇게 교육을 더 잘 받은 아이들이 나와서 사회에서 또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다른 돈 쓸 데가 많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투자가 뒤로 밀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이제 그 나라가 교육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런 정책이 달라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어떤 그런 초등학교를 봤는데, 초등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처럼 각 나라마다 이렇게 문화가 서로 다른, 부분들. 그래서, 세준이가 이제 세계 또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나라들은 또 어떠한 문화가 다른지, 그런데 특히 이제 교육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찔아찔 화학, 황금 비밀을 찾아라라고 되어 있는데, 책 제목에서 뭐에 관한 책인 걸 알 수 있어? 저 그 책 이미 읽었어요. 뭐에 관한 책이라고? 그 황금. 황금에 관한 책이 아니라 뭐, 화학. 그 책 있어요, 아, 집에. 과목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초등학교 때는 과학이라고 배우는데, 그 과학이 커다랗게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학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화학,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연구하는 화학 분야의 책입니다. 해서 다음 주에는 그 책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준이, 회장님, 학급을 이끄시나 수고 많으시겠네. 아니에요. 아니야, 겸손까지 하시네. 자, 아니, 어, 선생님이 음, 흑화하셨어요. 뭐 하셨다고? 흑화. 효과가 뭐야? 흑화했어요. 왜냐면은 양유찬이라는 애가 자꾸 떠들고 그래서 선생님이 흑화하셨어요. 효과가 뭐냐고, 효과가. 무서워졌다고요. 무서워졌다고. 자, 알겠습니다.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음.